54쪽에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일 뒤에 있는 도형이 뭐냐를 보시면 돼요. 제일 뒷도형. 우리 컴퓨터에서는요, 먼저 그린 도형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그린 도형이 위에 올라와요. 이거는 엑셀이든 한글이든 파워포인트 똑같아요. 포토샵도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층을 지는 거죠. 층을. 아래층에는 배경 도형을 그리고 위에다가는 빨간 도형이 있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도형을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노란색을 칠하고. 근데 빨간색을 먼저 하든 노란색을 먼저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은 보라색 도형을 먼저 그려야 되는 거는 우선이에요. 그러면 저처럼 입력이라는 메뉴판에 가서 직사각형을 가지고 대략 그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시면 위험해요. 이렇게 그리시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이거는 감점 처리가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숫자 4번 문제 번호보다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엔터를 여러 번 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엔터 끝부분에다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준 도형이니까 중간에 그리세요. 중간에. 그리고 이제 얘를 작업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상에서 P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P. 어떤 도형을 클릭하고 P 누르면 이 도형을 이제 고치는 기능이 나오는데 가장 쉬운 건 더블 클릭이죠. 오른쪽 누르면 개체 속성 P라고 써 있어요. 네, 그거거든요.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하면 안 되고요. 도형은. 그리고 여기 보면 도형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 크기는 문제지에 나와요. 130에 140이라고 나와 있고요. 크기 고정을 꼭 시켜주세요. 크기를 조정하고 나면은 꼭 크기 고정을 하세요. 이때 이제 선 모양하고 선 모양, 사각형 모서리 곡률인데 모서리가 약간 라운드져 있잖아요. 반원은 아니고요. 반원은 아니고요. 둥근 모양이라고 하죠. 둥근 모양.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색깔은 기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색 없음을 제외하고, 즉 색 채우기 없음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색깔은 어떤 색깔을 칠해야 되냐면은 서로 다르게 임의대로 지정하래요. 알아서. 그런데 문제지 보면 대응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쪽에는 흰색을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글상자 스팸 대응 활동이라고 하는 빨간색 도형은 빨간색을 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흰색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서로 다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본값이 흰색이다 보니까 이대로 제출하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뭐로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라색을 선택해 주면 좋은데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은 얘가 흑백 문제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흑백 문제지가 있잖아요.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얘가 보라인지 노랑인지 몰라요. 깜장하고 하얀은 알아보겠는데 보라색인지 녹색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게 흰색이고 어느 게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지시가 되어 있는 거는 명시하면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아무 색깔이나 칠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칠해요. 여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검정색, 흰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 이 중간에 어정쩡한 색깔이 있잖아요. 녹색도 어정쩡한 거 있잖아요. 회색도 어정쩡하고 붉은색도 어정쩡한 거 있죠? 그 색깔 칠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탁한 황갈색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처음에는 이 도형으로 그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요 도형 색깔로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요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로 할 거고요. 딱 저는 그런 식으로 색깔을 넣어요. 네. 그러면 우리 책하고는 다르지만 일부러 제가 책깔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색깔하고는 똑같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아래는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위는 엔터 표시 자리보다 넘어가지 않고, 즉 4번 문제 번호가 있는 것보다 넘어가면 안 되니까는 그 라인에서 대부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전혀 틀림없이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그릴 텐데 이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글상대로 넣을 건지
도형 안에 보시면 도형 안에 글자를 넣을 건지 이렇게 해서 글자를 넣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글상자를 그려가지고 글자를 넣으실 건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대형책이라고 하는 거는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동글뱅이에도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동글뱅이에는 천상 오른쪽 눌러서 글상자 글자 넣기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있는 데는 I자가 나타나죠. I자. 이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껌뻑껌뻑 거리는 건 커서라고 하고 이건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가 I자로 보이는 거는 글자를 고치거나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점점 하고 뭐를 선택하게 되는 거 있으면은요, 어떤 도형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화살표만 돼 있는 거는 어떤 거를 말 그대로 그냥 선택한다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네모난 점점점이 보이는 상태에서 화살표가 나타난다는 거는 특정 개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우스 포인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때 클릭을 하거나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은 빨간색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내 눈에 빨갛게 보인다고 빨간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정확히 빨강이라고 나타나야 돼요. 빨강인데 40% 밝게, 빨강인데 60% 밝게, 이런 빨강은 안 돼요. 그냥 빨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본으로 볼 때는 빨강이 없고요. 오피스를 가야 빨강이 보여요. 아니면 다른 색에 가서 여기서 빨강을 선택하셔야 돼요. 빨강을. 근데 얘가 빨강인지 노랑인지 색깔 명칭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이 화면이 저랑 여러분하고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나타나요. 여기에서 뭐 기본을 보든 오피스를 보든 잔상을 보든 나타나는데 여기 메시지를 딱 갖다 댔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빨강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가 그냥 여기에 빨강이란 말은 안 나오고 다른 용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같은 한글 2010인데 그 이유는 한글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 거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26084라고 나와요. 아니야, 요거는 제품 모르 죄송합니다. 여기 8.5.8에 1555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하고 이 숫자가 여기 저 끝에 오른쪽에 가보면 화살표 하나 있잖아요. 도움말 클릭하셔가지고 2010 정보를 보시면은 요렇게 떠요. 여기는 저는 1555라고 뜨거든요. 1555라고. 이게 빌드 번호라 그래요. 어떤 뜻이냐면은 한글 2010을 지금까지 몇 번 고쳐가지고 완성했느냐. 저는 1555번을 주물럭거려서 지금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800이나 700이나 1200이나 숫자가 저보다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작으면 안 돼요. 가장 최신의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들은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들은 반드시 한컴 업데이트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이 컴퓨터를 키면 한글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창이 뜨거든요. 근데 그걸 안 닫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뭐가 나타나면 휙 닫아버려. 그러면 안 돼요. 꼭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최신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해봤으니까 메뉴가 달라도 찾아가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메뉴가 다르면 못 찾아오시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요. 댁에서는 업데이트 해놓으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화면하고 그대로 작동이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때 색깔은 빨강을 선택하고요. 선은 여기에 지금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쉽게 말하면 얘가 제일 위에 있는 도형이잖아요. 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번호보다. 그러니까는 얘를 적당선에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얘도 크기는 조정해 주셔야죠.
책에는 보니까는 120에 15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쓰면 되죠. 뭐 스팸 대응 활동. 그리고 이제 글자를 블럭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의 크기나 글꼴의 이제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궁서, 가나다 순에 의해서 궁서, 그리고 24포인트,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 그리고 글자 색깔은 가가 끝에 있는 거, 흰색.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중간 노란색 도형이 하나 들어갈 거 아닙니까? 노란색 도형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대략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얘도 크기는 있어요. 120에 50. 이때 선은 둥글게 돼 있고요. 색깔은 명시를 안 해놨으니까 여기는 지금 칼라 문제지니까 노랗게 보이지만 실제는 모르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냥 대략 이상한 색깔, 처음에 있는 걸 첫 번째 이거를 사용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걸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는 좀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쪽하고 아래쪽도, 위쪽도 대충 보니까 왼쪽의 여백이나 오른쪽 여백하고 위쪽 여백이 비스무리해 보이죠. 얘가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고요. 겹쳐도 안 되고요. 이렇게 밀려나가도 안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략 한 요 정도 있어 보여요. 요 정도. 일단 요렇게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대형책이라는 도형을 그릴 건데, 얘도 지금 두 개 도형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길쭉한 도형 하나 그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글자가 들어간 도형을 그릴 거예요.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글자가 들어가는 도형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대략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도형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하나 그려서 움직이는데, 보시면 얘는 크기가, 대형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13에 13. 선의 둥근 모양이고요. 치우기는 흰색이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대형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이 동네, 이 도형이 위치가 어디냐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윗도형, 윗도형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둥글게. 그쪽에 맞춰가지고, 그쪽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삐져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략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글자는 공서 20포인트, 가운데 정렬이고요. 궁서 20포인트죠. 그렇죠? 네.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배경 도형은 크기가 10에 15. 크기 고정. 선은 반원이에요. 둥근 모양이 아니고요. 둥근 모양이 아니고 얘는 반원이라고 하죠. 반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색깔은 채우기 색깔은 어떤 거래요? 휴시가 안 돼 있잖아요. 서로 다른 색깔 쓰시면 돼요. 서로 다른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글자를 쓰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린 대로 가장 긴 글자를 써야 돼요. 얘도 끝부분이요. 얘도 끝부분이 이 도형에 라운드진 모양 끝에 라인에 붙어 있어요. 왼쪽 대형책의 대자가 라인에 휘어지는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이 옆에 있는 글자도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머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가장 긴 글자 쓰시는 거예요.
법제도 개선을 쓰는 게 아니라 가장 긴 글자. 가장 긴 글자를 써서 얘를 거기서 말하는 대로 굴림 18포인트 가운데 정렬을 했을 때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긴 글자를 써서. 자,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도형이 아니죠. 여기는 투명이죠, 투명. 근데 잘 보세요. 글자가 들어간 도형을 더블 클릭하려고 그러면요, 잘못하다가 얘를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모르고 옆에를 더블 클릭하면 다른 도형을 더블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도형은 그냥 클릭하면 편한데, 글자가 들어간 도형은 클릭하기가 애매해요. 그럴 땐 보시면 이렇게 요럴 때 클릭하고 P 누르시면 돼요. P. 그러면 에러 안 날 수 있죠. 더블 클릭하다 잘못해서 다른 데 더블 클릭하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색깔이 투명이고요. 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점선 같은 거, 파선 같은 거로 돼 있죠. 여기는 점선 또는 파선을 하래요. 그러니까는 선 모양에 가서 아까 모서리 곡률을 둥근 거다 반원이다 이거에 상관없이 직각인데 종류는 실선이 아니라 파선 아니면 점선, 파선 또는 점선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기 좋은 건 그냥 파선이네요. 이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한 0.5초 지나서 파선하고 메시지가 떠요.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제는 이런 도형 세트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2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얘를 이제 선택해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아무 도형이나 먼저 클릭해 볼게요. 도형을 딱 클릭하자마자 상단에 이런 도형에 관련된 메뉴판이 별도로 떠요. 이때 개체 선택을 하시는데, 개체 선택을 눌러가지고 밖에다 올가면 이렇게 씌워요. 그럼 3개 도형이 선택이 되죠. 자, 이 올가미를 푸는 방법은요,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풀려요. 그리고 올가미는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도형을 한번 클릭해야만이 떠요. 그 메뉴가. 그 개체 선택 들어가서 블럭을 잡고요. 왼손으로는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를 거예요. 같이 눌러가지고 먼저 보세요. 여기다 갖다 대지 마시고요. 요럴 때 갖다 대면 안 되고요. 요럴 때 다른 도형에다 갖다 대도 안 되고요. 잘못해서 글자를 모르고 클릭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점선 사각형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우스를 놓으시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여기다 놓으시는 게 아니라 저 밑에다 놔요. 그리고 똑같이 중간에 놓으시면 돼요. 이거를 중간에 하나 복사하고 마지막에 복사하려면 간격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복제하고 이렇게 복제하면 간격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간격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얘를 아래에다 먼저 복사를 해요. 그리고 얘를 끌어다가 중간에다 한번 간격 맞춰가면서 복제를 하면 위아래 간격이 딱 맞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글자는 고쳐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까먹는 게 이거예요. 이 색깔. 이 색깔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다 바꿔주셔야 돼요. 이 색깔은 다 달라야 돼요.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글자 고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자 고치는 거는. 이렇게 글자를 이제 고쳐 나갔고요. 예. 옆에 있는 글 상자에도 글자를 이제 마무리 줬어요. 사실 지난 시간까지가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는 3번째 페이지로 살짝 내려갈게요.
하던 건 잠깐 이제 순서를 바꿨습니다. 한 페이지 더 내려가면 여기 글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교재를 잠깐 건너뛰어 볼게요. 뭐라고 써 있는가 보면은요. 64쪽 보세요. 64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스팸의 현황과 대책. 세 번째 페이지에 첫 줄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거. 기본 문제지에 보면은 4페이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1페이지는 주의사항이고요. 2페이지 1, 2번. 3페이지에 3, 4번. 4페이지에 마지막 문제가 나오는데 마지막 문제의 제일 윗줄 제목이 있어요. 큰 글자. 얘를 쓰고 엔터를 몇 번 눌러주세요. 요거만 쓰시고 요거만 쓰시고.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문제지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제목을 쓰고 나면은 그 제목에 대해서 책갈피를 넣어주는 기능이 나와요. 문제지에. 이 책에서는 책갈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스팸이라고 책갈피가 있었나봐요. 자, 그럼 보세요. 블럭을 잡으시고요. 아니다. 블럭을 잡으면 안 되겠다. 앞에 가야 된다. 앞에. 왜 그러냐면 뭐냐면 여기다가 도형이 2개 들어가요. 그렇죠. 도형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그림이 하나 들어가고 관리 및 감독 강화라는 글맵시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 그림 왼쪽에 왼쪽에 그 ABC 주식회사라는 그림을 클릭하면 커서가 여기로 착 오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을 딱딱 누르면 커서가 자동으로 탁 오게끔 해줘야 돼요. 그렇게 이동하는 기능을 우리는 하이퍼링크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상에서 어떤 거를 클릭하면 뭐가 탁 나타나고 어떤 걸 클릭하면 뭐가 탁 나타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걸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하이퍼링크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홈페이지 작성할 때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도움말에서 나와요. 아까 여기 도움말이 있었잖아요. 도움말. 도움말을 보면은 이렇게 클릭하면은요. 여기 있잖아요.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하이퍼링크를 가려면 얘에다 명령을 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ABC 주식회사 그림 불러와가지고 얘를 누르면 일로 가라라고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명령은 걸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지를 설정을 안 했거든요. 그거를 책갈피 설정한다 그래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옆에다 클릭하고요. 입력에 가시면 책갈피라는 걸 찾아보세요. 저기 있네. 책갈피. 하이퍼링크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책갈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스팸. 그리고 넣기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스팸의 현황과 대책이라는 글자 앞에 스팸이라는 이름의 책갈피가 하나 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그림을 집어넣어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네,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림 가져오는 연습 해볼게요. 얘를 클릭해 놓으시면 안 돼요. 클릭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 커서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입력 그림. 그런데 저는 문서 안에 ITQ 폴더가 있는데 여러분은 없으시잖아요. 제가 지지난주 우리 개강할 때 뭐라 그랬냐면 D 드라이브 내 컴퓨터 D 드라이브에 가면 여기 ITQ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복사해 놨잖아요. 그럼 ITQ 폴더에 가서 픽처에 가서 여기 ABC 주식회사가 하나가 있네. 로고 1번. 하나 1, 2, 3 주식회사고 하나 ABC 주식회사니까 로고 1번을 가져올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 반드시 문서에 포함. 그리고 마우스 크기로 크기 지정하지 마세요. 글자처럼 취급도 하지 마시고요. 문서에 포함만 꼭 체크하세요. 문서에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되어 있는 건 빼시고요. 그리고 넣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림 가져오실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형을 우리가 아까 그 도형이 아니라 그림을 아까 제가 로고 1이라고 써 있는데 문제도 써 있어요. 로고 1을 가져오세요. 로고 2를 가져오세요. 뭐 그림 5를 가져와서 자르세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문제지에 보면 ABC 주식회사 하니까 여기도 ABC 주식회사 이거잖아요. 하나 1, 2, 3 주식회사고. 얘는 안 바뀌어요. 로고 1은 ABC고 로고 2는 1, 2, 3이에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항상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연습하러 갔더니 내 컴퓨터에는 이게 없어. 그러면 그냥 샘플 그림 있잖아요. 샘플 그림 여기 있는 사진 샘플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코알라든 이런 거 갖고 연습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우스를 그걸 지정할 거냐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 제가 넣기를 누르면요.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제가 마우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거 잘못해서 들어가 버리면 못 꺼내옵니다. 못 꺼내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냥 지정하지 말고 그냥 넣어버리면 확 크게 나타나잖아요. 이래야 수월하다는 얘기죠. 자,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앞으로. 얘를 앞으로 끌고 오면 안 돼요. 들어가 버려요. 보시다시피 도형 뒤에 숨었잖아요. 이 제일 뒷도형보다 뒤에 숨었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끌고 오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다. 여기. 끄트머리에 배치라는 게 있는데 배치. 이때 글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올라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호랑나비 4마리가 보이는데 세 번째가 글 앞으로거든요. 글 앞으로 오게 하세요 라고 설정을 누르면 되는데 그냥 그림에 보면 호랑나비 세 번째 거 선택하는 순간 얘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거든요.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는 바꿔줘야지. 지시하는 대로 얼마? 40에 30. 40에 30이라고 돼 있고요. 그림 효과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는 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여기 가보시면 그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림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어디는 회색조라고 써있고 어디는 그레이 효과라고 써있는 데도 있어요. 효과 없으면 원래 색깔대로 나오는 거지. 칼라. 그리고 그레이가 그레이 다른 말로 회색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여러분은 뭐라고 떠요? 참? 회색조라고 떠요? 그레이라고 떠요? 회색조. 회색조가 흔히 말해서 흑백사진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릴 적에 봤던 흑백사진. 근데 흑백은 아니에요. 흑백은 그냥 까맣고 하얀 것만 보이는 게 흑백이고요. 그레이라고 하는 거, 회색조라고 하는 게 옛날 우리 흑백사진처럼 명암, 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반전도 요청할 때가 있어. 반전. 반전은 뭔지 아세요? 반전? 옛날 우리 필름 있잖아. 칼라 필름. 카메라 찍었을 때 사용하던 필름 있잖아요. 그 필름이 색깔이 반대로 찍히거든요. 요렇게 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걸 우린 반전이라 그래요. 반전. 회색조로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얘를 딸깍 클릭하면 클릭하는 순간 어디로 가냐면 커서가 요 앞으로 탁 올 거예요. 문제지 뭐라고 써 있어요? 하이퍼링크를 지정하시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화면 하단에 스팸의 현황과 대책이라고 써 있는 이 책갈피 앞으로 일로 딱 커서가 들어가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얘를 먼저 써놔야 돼요. 책갈피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도형을 그렸잖아요.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크게 맞춰놨지 않습니까? 여기다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제일 밑에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아니면 입력해 가서 하이퍼링크라고 있습니다. 그림을 딱 클릭하는 순간 저 끄트머리 하이퍼링크 하나 설정될 거예요. 눌러서 여기 스팸. 이게 아까 책갈피 아니었나요? 스팸?
여기다가 우리가 뭐 했냐면 책갈피를 넣어가지고 스팸이라는 이름으로 책갈피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얘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스팸 그겁니다. 넣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제 손을 갖다 대면 그전에는 다 화살표였었잖아요. 화살표였는데 이제는 갖다 대면 손가락으로 나타나죠. 클릭하는 순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성공한 거예요. 얘를 갖다 대고 클릭하면 일로 넘어오죠. 그럼 성공하시는 거예요. 자, 관리 및 감독 강화라는 글맵시를 사용하래요. 글맵시는 50에 25고 도둠이라는 글꼴을 사용해서 파란색 글자를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써 있어요. 자, 키보드에 없는 거로 입력하는 거니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사용하시는 거죠. 글맵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아무거나 고르세요. 아무거나 고르세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관리 및 감독 강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글자 쓰시면 되고요. 글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도둠이란 글꼴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있는데 모양은 글맵시 모양을 눌러가지고요. 지금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칸 왼쪽으로 줄이기 요런 모양인 것 같아요. 요런 모양. 그래서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뭐예요? 글 위로 글 앞으로 그래 올라와요. 자, 얘를 클릭하면은 저 끝에 호랑나비 3마리 중에서 세 번째 거 글 앞으로, 그럼 이제 도형 앞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쓱 갖다 놓고 나서 얘를 뭐 하면 된다?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 50에 25, 선 색깔, 채우기 색깔은 아니죠? 자, 글맵시로 가봅시다. 글맵시.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선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파란색. 오피스에 가면 파란색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 채우기 색깔도 무슨 색? 파란색. 그래, 이렇게 뜨겠죠? 다시 볼게요. 커서를 일반 문제 번호 있는 데다 놓으시고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글맵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가 관리 및 감독 강화라고 쓰시고, 글꼴은 도둠이고요. 모양새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랑나비 세 번째 글 앞으로 선택하면 올라오고요. 위치 대략은 놓고 나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크기는 50에 25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글맵시에 가면 지금 여기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림자가 없어야만이 글자 깔끔하게 보일 거고요. 이때 파란색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선색도 파란색이고요. 채우기 색깔도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즉 1페이지에 1, 2번, 2페이지에 3, 4번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셈이죠. 여러분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이 5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순서가 헷갈려 그러면 55쪽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도형을 그리는데 55페이지
아래 그림 보시면은 문제 번호 4번이라고 써있는 거 밑에다 도형을 빡 그려놨거든요.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앞으로 삐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감점당해요. 그러니까 중간에다 그리자. 이게 중간에다. 중간에 그래야만이 위험한 요소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제 할 줄만 알면 뭐 여기다 맞춰 그리면 제일 좋지. 그리고 56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도형을 그린 다음에 도형을 더블 클릭 해가지고 뭐를 고치고 크기 바꾸고 뭐 색깔 바꾸고 테두리 선 모양 바꾸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리는데 이 책에는 이 중간 도형을 그렸네요. 저는 위에 있는 제목 도형을 먼저 그렸잖아요. 뭐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뭘 먼저 상관없는데 순서는 제일 뒷배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대로 해본 거죠. 뭐. 그리고 여기는 그림 그리고 글맵시를 그려놓고 하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합시다. 그래서 밑에 글자 넣는 것부터 한번 해본 거고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그림 넣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넣으실 때는 이 도형 안에다 클릭해 놓고 하지 마시고 밖에다 클릭해 놓고 그리고 나서 입력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 그림이 내문서 안에 있는 게 원칙이지만 시험장에 가면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D드랩에다 하나 복사해 놓고 쓰자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61쪽에 글맵시 넣는 거 나와 있고요. 62쪽, 63쪽에 이제 그 아래 1, 2, 3 대응책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과정을 했어요. 근데 63쪽에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 얘를 먼저 했어요.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복제를 해서 응을 만들고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가장 긴 글자를 중심으로 작업을 합시다 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안 그러면 그게 불편할 수가 있어서 가장 긴 글자를 먼저 쓰고 그리고 이제 글자 다 복제해가지고 근데 이 책에는 지금 첫 번째 거를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갔는데 저는 첫 번째 거를 세 번째로 복사했죠. 밑으로 복사하고 위로 복사하고 간격 맞추려고. 그것도 요령 한참 하시다 보면은 상관없이 착착착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이제 책갈피 넣는 거. 사실은 책갈피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아래쪽 페이지에서 먼저 하시고 올라오는 건데 순서상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하다 보니까는 얘를 이제 중간에 한번 연습을 해본 셈이 되는 거죠. 자, 66쪽, 67쪽에 보시면 연습하실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도 또 여러 개 그림이 있으니까 댁에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치르러 가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연습은 1, 2, 3, 4 순서대로 연습을 했지만 시험 시작하면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해 주시고 문제번호 입력하고 나면 1, 2, 3, 4를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먼저 입력하고 올라가면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5번 문제는 아니지만 마지막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고 3번 하고 수식 그리고 도형 그리고 올라가서 1번 스타일 만들고 2번 차트 만들고 표 만들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꼬맹이들은 이런 뭐 차트 그려라 이러면 어려워하기 때문에요. 글자 쓰는 건 애들 잘하잖아요. 뭐 콩복 듯이 드르르 소리니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먼저 가르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72쪽에 스팸의 현황과 대책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앞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우리 뭐 했어요? 책갈피 하나 넣었죠? 자, 그러면 한 줄 띄우고 밑에다가 일반적으로 스팸이란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그 중간에 스팸 유형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라고 되어 있는 것 전에
이 줄의 마지막 거까지 좀 빠르게 입력 한번 해볼게요.
오, 유난히 양이 많아요, 글자가. 원칙적으로 들여쓰기라는 명령을 걸면 되는데요. 워드 프로세서라는 자격증이 있죠. 301에서 하는 거. 여기서는 스페이스바 2번 누르면 최저 위반, 지시사항 불이행 5점 감점돼요. 여기는 반드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들여쓰기를 하셔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들여쓰게 되는데 들여쓰기가 지금 되게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자, 다시 보시면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들여쓰기라는 걸 딱 해주면 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그냥 스페이스바 2번 눌러도 돼요. 하여튼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할 때 첫 글자 있잖아요. 일자. 얘는 글자가 2배만큼 크잖아요. 그건 이제 명령을 걸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글자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둠의 글자를 해줘야 되고 18포인트 해줘야 되고 또 굵게 진하게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덧말 넣기라는 걸 해줘야 돼요. 덧말 넣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럭 잡아서 왼쪽 가운데 뭐 오른 할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고 글꼴을 뭐로 하시고 몇 포인트로 하시고 진하게 하는 건지 안 진한 건지 뭐 기울이는 건지 안 기울어지는 건지 이거는 지시대로 하시면 되고. 자, 덧말 넣기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입력 메뉴에 가시면 저 뒤편에 덧말이라고 있어요. 덧말. 덧말을 누르시면 되는데 블럭을 꼭 잡으셔야 되고요. 덧말에 들어가서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라고 써 있잖아요. 넣기 누르시면 돼요. 위에 나타납니다. 근데 잘못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블 클릭하세요. 고치시면 돼요. 얘를 빼고 싶으면 덧말을 빼고 싶으면 더블 클릭해가지고요. 덧말 지움 누르면 돼요. 필요하신 블록 잡고 덧말에 들어가서 필요한 글자 넣어주시면 되고 덧말이 필요 없으면 덧말 지움을 누르면 덧말이 빠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제목과 본문 사이가 한 줄 떨어져 있어요. 붙이면 안 돼요. 절대로. 떨궈야 돼요. 자, 여기를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문단이라고 하죠. 문단. 엔터를 쳤잖아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모양에 맞춰서 엔터 친 게 아니라 그냥 글자를 쓰다 보니까 자동으로 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강제로 줄을 바꾸잖아요. 이걸 우리는 문단 나누기라고 하죠. 문단. 엔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서식 저 오른쪽으로 가시면 문단이라는 동네에 끄트머리에 가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해야 되는데 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어느 메뉴판에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식 문단에 가면 끄트머리에 첫 글자 장식이 있고요. 그런데 블럭을 잡으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단 안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단 첫 글자라니까 딱 요거 한 글자잖아요. 한 글자.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에 가서 두 줄, 세 줄, 두 줄이잖아요. 두 줄. 두 줄짜리 클릭해 놓고 글꼴은 공서, 면색은 노랑. 특별히 다른 말은 없잖아요. 간격은 얼마큼 해라, 뭐 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은 없잖아요. 만약에 선이 한 줄로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선이 없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선이 없는 거. 선 없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다. 여러분 여기 빨간 점선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 보입니까? 여기 동일한 메뉴에 가시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문단번호 꼭 보세요 라고 했어요. 문단번호 꼭 보세요 라고 했어요. 엔터 친 자리. 조건번호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조건번호 보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책갈피가 들어갔고 뒤에 덧말이 들어갔고 여기에 사각형 도형이 들어갔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번호 안 보시면 되는 건데 투명선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 박스에 점선이 보이고도 안 보이고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분들이 조명선, 투명선이라는 걸 선택해 놓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박스에 이렇게 점선이 보이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안 보이니까 저도 안 보이게 해놓을게요. 지금 노랗게 박스만 칠해놓고 두 줄에 걸쳐서 나왔죠. 이런 경우는 어디서 보셨어요 실제로? 신문에서. 신문은 다단별로 글이 들어가잖아요. 그 첫 글자를 보통 크게 놓잖아요 이렇게. 이게 없던 시절에는요 이런 기능이 뒤늦게 들어왔어요. 초기 버전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 글자를 크게 하면은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얘가 커지면서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얘처럼 이 두 줄에 걸쳐서 글자가 탁 들어와야 되는데 글자를 크게 명령을 걸어버리면 이 모양새가 돼요. 아주 보기 싫죠. 자, 이제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이제 돈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 그림. 돈 그림 넣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입력, 그림 5번 가져와서 자르기 하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문제지에 그림 5번을 가져와서 문서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얘를 가져온 상태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래요. 그럼 그림 5번을 선택을 해서 선택하고 넣기를 누르면 당연히 마우스를 크기 지정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해제하고 했었잖아요. ABC 주식회사. 다음 시간에 열어보면 또 체크되어 있겠죠. 아, 요거 체크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넣기 누르면 들어오고요. 이때 이런 탈바가지라든지 이런 설경이나 이런 건 다 지워야 되고요. 이 돈만 들어가거든요. 자, 얘를 클릭하면 저 상단에 그림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 자르기라는 걸 이용해서요. 자, 자르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선이 생길 겁니다. 모서리 선이 생겨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밀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밀어 놓으시면 대략 이렇게 좌우로 자르는 거죠. 가위로 자르면 좋은데 가위로 자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도형을 이렇게 밀어버리면 걔가 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크기 얼마죠? 40에 35 40에 35 그 다음에 여백에 가서 왼쪽 여백 2mm 주라고 되어 있어요. 2mm 왼쪽 여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돈 그림에 돈다발 그림에 왼쪽에 여백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왜 얘가 오른쪽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백을 2mm를 주면 보시다시피 이제 이 글자들하고 이 그림 사이에 2mm의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 40에 35 맞나요? 잠깐만, 이 글꼴을 처음에 뭐 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전체 글꼴에 대해서 전체 글꼴 얘기 안 나왔었나요? 함초롱 바탕 맞는데? 자,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이 그림을 오른쪽 벽에 딱 갖다 붙이면 무슨 글자로 끝납니까? 일방으로 끝납니까? 일방적으로 끝납니까? 저는 왜 일방이죠?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으로 끝났죠. 그렇죠. 아, 그러면 아닌데, 그게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았어도 사실은 이게 감점 처리되지는 않는데요. 일방적으로 끝나야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좋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딱 끝나면 뭐가 좋으냐면 글자를 내가 어디 틀렸는지 알 틀렸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이상하다.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유출해서 끝났죠. 그렇죠? 그리고 악성 코드가 심화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다로 끝났네. 저는 있다 점으로 끝났는데 이것도 뭔가 좀 안 맞네요. 안 맞아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요. 감점 요소는 아닌데,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아, 한자. 여기 발송. 한자. 발송이란 글자 뒤에다 놓고 한자키 누르면 발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요렇게 한글 뒤에다가 한자가 나오나요? 병행표기죠? 단독표기가 아니라 병행표기잖아요. 바꿔주시면 되고요. 발송. 그 다음에 연계 이것도 바꿔주시면 되고요. 연계 입 맞고, 한자는 두 군데죠. 여기도 뭐 하나 써야 된다.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와 인터넷 전화. 서비스라는 글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각주라고 써있죠. 각주를 한번 써볼 겁니다.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입력 각주. 각주라고 쓰면 밑에 화면이 내려갑니다. 그럼 거기다 글자 쓰세요. 중요한 거 얘는 10포인트로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9포인트로 내려가는데 10포인트로 조정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각주라는 명령을 걸면은요,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다시 보세요. 서비스와 그 사이에다 클릭하고 우리가 각주 명령을 넣었잖아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입력을 하는데 이 글자가 9포인트예요. 기본 9포인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일 앞장에 유의사항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무조건 10포인트 하라고 써 있어요. 무조건 1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각주도 블럭을 전체를 땅땅땅 3번 클릭해서 10포인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글꼴은 함초롱 바탕 맞습니다. 9포인트가 아니라 뭐다? 10포인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여기 화면을 좀 제가 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쫙 블럭을 잡아서 글자의 크기를 알면 아까는 9포인트였는데 10포인트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번호, 주석,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책에는 거기에 가나다라 동글뱅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번호 모양을 가나다라 동글뱅이로 된 걸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가나다라로 바뀌어요. 당연히 위에도 바뀌겠죠? 여기도 가나다라로 바뀌겠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아랫줄에 나와 있는 문단이 있어요. 문단이 있는데 거기 보면 1, 뭐뭐뭐, 가나, 뭐뭐뭐, 2, 가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라고 써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죠. 표 작업도 해야 되고요. 머릿말도 해야 되고 쪽번호도 넣어야 되고 이런 거. 세 번호로 시작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글 문서 작성은 끝나요. 근데 이제 기본만 배웠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다음 시간서부터 뭐를 하냐면, 이제 아직 못한 부분 조금 더 해보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책의 처음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관련도 문제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도 문제들을 좀 계속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시면서, 개별적으로 잘 안 되시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별 코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